자, 이번 문제는요, 2011학년도 이제 수능 문제인데요. 우리 이제 이런 문제 상황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가지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같이 한번 문제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집에서부터 시장까지의 거리가 어떤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길잖아요. 이럴 때는 항상 이제 변수를 설정해 놓고 가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를 수가 있어. 그래서 집부터 이제 시장까지의 거리,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 쌤이 이제 x라는 확률 변수로 설정을 했어요. 요게 일단은 0단계. 첫 번째 단계도 아니고 이제 0단계 시작하자마자 두고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이 x라는 변수는 이제 확률 변수는 1740을 평균으로 갖고 그다음에 분산을 500제곱을 갖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집에서부터 고객의 집에서부터 요거 이제 시장이에요. 네. 시장을 지금 그리기가 좀 모해가지고 이제 사과 먹고 싶어서 사과 사러 시장 간다라고 해봅시다. 네, 그래서 집에서부터 이제 사과가 아니고 시장까지의 이제 거리가 2000m 이상이 됐었을 때는요, 그 2000m 되는 고객들에는 그 고객들의 15%만이 이제 자가용을 타고 오는 거래요. 쌤들은 이제 귀찮은 사람들은 차 타고 그냥 시장 가는 거예요. 빨리 사과 먹고 싶으니까. 자, 그런데 이 거리가 2,000 미만인 고객들은요, 그 고객들의 5%만이 이제 자가용을 탄다라고 하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자가용을 이용한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가 나왔네요. 자, 우리가 자가용을 이용한 고객들이 이게 뭐 여기서는 2000m 이상일 때는 15%의 고객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000m 미만인 고객 그 거리가 있었을 때는 그 고객의 5%만이 자가용을 탔는데, 그 고객들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했을 때 2000m 미만이었었을 이 확률, 2000m 미만에 사는 그 고객들이 나올 확률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제 문제가 좀 이해가 됐나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다룰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다뤄볼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스텝은 지금 이 x라는 변수 자체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얘가 지금 집부터 시장까지의 거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 집부터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일 확률을 먼저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이제 우리가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집부터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일 확률, 얘를 구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평균값이랑 지금 분산값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표준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규화를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자, z는 2000 마이너스 1740 나누기 이제 500 요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다.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1740 빼주면 얼마예요? 16, 그 다음에 260에다가 이제 500 요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0.52가 되는 거니까 이제 문제에서 힌트를 줬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P가 어떤 확률이냐면 Z가 0.52보다 이제 크거나 같을 확률이다 라고 두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제 좀 해석을 해보면 확률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정규화를 시켰으니까 평균은 지금 0이 될 거고요. 0.52는 뭐 요 정도에 위치한다라고 했었을 때 얘보다 큰 부분인 거니까 이 부분에 지금 확률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겠다. 자, 근데 문제에서 Z가 0에서 0.52였었을 때 이제 0.2가 되는 거고요. 여기 딱 반땡은 얼마? 0.5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구해줄 확률은 얼마가 되겠다? 얘는 지금 0.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2000m 이상일 확률이 이제 0.3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이 시장으로부터 집까지의 거리가 2000 미만일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전체 확률 1에서 결국에는 거리가 지금 2000 이상일 확률을 빼주게 되는 거니까 방금 우리가 얘가 지금 0.3이라고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1 빼기 0.3이어서 0.7의 확률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는 거죠. 괜찮네. 자,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지금 시장으로부터 집까지의 거리가 요만큼 나올 확률인 거죠. 그쵸? 이 거리를 갖게 되는 그 확률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것은 자가용을 이용한 고객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고객을 찾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2000m 이상 나올 확률이 얘가 이제 0.3의 확률이었던 거고 얘가 이제 2000m 미만일 확률이 0.7이었었으니까 실제로 이 0.3에 다시 15%인 거니까 몇 명이 지금 있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0.3에 0.15를 지금 곱해줘야지만이 지금 2000m 이상이면서 자가용을 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를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두 번째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스텝 2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쌤이 좀 문자를 좀 새로 다시 둘게요. 우리가, 자가용을 이용한 고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했을 때, 2000 미만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좀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A라는 사건을 우리가 시장으로부터 집까지의 거리가 2000 미만인 사건이다. 라고 요렇게 이제 세팅을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을 이제 자가용을 이용한 사건이다. 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면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다. 자가용을 이용한 고객 중 임의로 한 명 택할 때 자가용을 이용했었을 때 그때 이제 거리가 2000 미만인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죠. 자, 뭐뭐 할 때 나오면 우리가 확률 구할 때 항상 조건부 확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 지금 A와 B의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이제 더 확실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니까 얘는 PB분의 이제 우리가 PA 교집합 B 얘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야? 얘는 지금 자가용을 이용할 사건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두 가지 케이스예요. 거리가 어떨 수도 있고 거리가 2000 미만이면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거리가 2000 이상이면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쵸? 그런 경우 분해, 그런 확률 분해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2000 미만일 때 자가용을 이용할 확률이다. 됐어요? 얘를 지금 계산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느냐? 우리가 2000 아까 전에 스텝 1에서 이제 구해놨잖아요. 2000 미만이었을 확률이 이제 0.7이었었던 거고 그것에 지금 자가용을 이용한 고객들은 5%인 거니까 0.05를 곱해줘야 돼요. 그쵸? 플러스 A의 여집합은 거리가 2000 이상일 확률이었던 거죠. 그게 아까 뭐였었다? 걔가 지금 0.3이었던 거죠. 그리고 P, B는 뭐였었어요? 자가용을 이용한 이 0.3의 확률에다가 곱하기 동시에 몇 %가 자가용을 이용한 거니까 15%가 자가용을 이용한 거니까 0.15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것들 분의 얘가 이제 올라오면 되겠죠. 0.7 곱하기 0.05다. 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요거 이제 계산해보면 이제 80분의 35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뭐 약분해주면은 5로 약분해버리면 뭐 16분의 7이다 라고 해서 계산만 열심히 해주면은 이제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뭐냐면은 문제가 굉장히 길죠. 문제가 굉장히 길고 뭘 구하라는지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일단 변수를 설정을 해서 어떤 확률이 지금 필요한지를 좀 체크를 하시고 첫 번째 우리가 어떤 확률을 구했었죠? 2000m 이상일 확률과 2000m 미만일 확률을 구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 이제 조건부 확률까지 같이 결합이 됐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구해줘야 되는 이런 지금 문제를 잘 읽었을 때 필요한 사건들을 좀 구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A가 뭐 2000 미만일 사건이었었고 그 다음에 B를 뭐 자가용을 이용한 사건이다라고 하면은 구해야 되는 거를 이제 확률로 표기를 한다면 아 이게 조건부 확률이었구나 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게 될 거고 이제 계산만 이제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복습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